(9월 1일) 화요일입니다. 네팔 전체는 4만 명이 넘었고요. 카트만두는 5,500명이 넘었네요. 5,500명은 카트만두는 활성 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총 환자가 지금 하루 동안 1,069명 나왔습니다. 1,069명 나와서 40,529명. 네, 9월 1일 4만 명부터 출발하네요. 4만 명부터 출발하고요. 카트만두 밸리 또 역시 최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81명 나왔습니다. 481명.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만 393명, 랄리푸르에서만 58명, 박타푸르에서 30명 나왔습니다. 뭐 좀 있으면 500명 넘어갈 것 같은데요. 9월 2일까지가 지금 그 럭다운이 잡혀 있는데, 럭다운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트만두가 지금 줄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활성 사례 한번 체크해야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활성 사례를 체크해 봤더니, 카트만두가 4,485명 활성 사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랄리푸르가 663명, 박타푸르가 410명입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밸리 총 합치면요 5,558명이에요. 그 네팔 통틀어서가 지금 몇 명이라 그랬죠? 네팔 통틀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네팔 통틀어서 활성 환자가 지금 18,112명이에요. 18,112. 그 중에서 활성 환자가 카트만두에 5,558명 있습니다. 그래서 30.68%가 다 카트만두에 있어요. 30% 넘는 게 카트만두가 좀 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카트만두가. 아무튼 그렇고요. 9월 1일부터 지금 그 국제선은 시작이 됐습니다. 좀 이따 이제 국제선 소식은 좀 더 그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 현재 활성 사례 139명입니다. 139명. 문제는 지금 카트만두네요. 어디를 봐도 지금 카트만두가 너무 많아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4,485. 이 데이터는 그 보건인구부 사이트에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도 지도로 된 그 PDF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485,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663, 박타푸르가 410명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외 주요 감염 지역은요. 치투안이 그 어저께 90명인가 80명인가 떴었죠. 45명 또 떴습니다. 그리고 루판더히가 다시 또 91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 루판더히, 그 빌건지, 치투안, 카트만두 이렇게 큰 도시 위주로 지금 위험한 그 확진이 계속 뜨고 있고요. 순사리가 56명, 바장 디스트릭트가 4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1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11명이 추가됐는데 제가 밤에 일이 있어갖고 11명 그 자세하게 어느 지역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 이런 거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사망자 하여튼 11명 추가돼서 지금 239명이 나왔습니다. 네, 사망자도 계속 지금 두 자릿수 계속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완치자 768명 많이 나왔네요. 완치자 768명 나와서 지금 통틀어 22,178명이 됐습니다. 아울러 회복률은 54.7%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활성 환자 290명이 늘었습니다. 290명이 늘어서 18,112명. 네, 18,000명대 도달했습니다. 활성 환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도 살짝 올라갔어요. 53명이 올라갔네요. 53명이 올라가서 7,390명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PCR 테스트는요 12,088건 했습니다. 12,088건 하는 동시에 70만 건을 넘겼습니다. 70만 5,560건. 전에 초창기만 하더라도 올리 총리가 네팔에서 코로나 테스트, PCR 테스트 인구의 2% 한다.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인구의 2%를 넘어서 70만 건을 넘었는데도 변화된 거는 없어요. 변화된 게 있군요.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 사망자가 계속 두 자릿수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카트만두가 활성 환자가 네팔 전체의 30%가 넘어갔다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지역 단신하고 네팔 전체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 밸리 안에는 9월 2일 자정까지 럭다운이 2차로 들어가 있죠. 2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럭다운을 지금 그 럭다운 연장할지 말지를 9월 1일 날 회의가 들어갔습니다. 9월 1일 날 회의가 들어가서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9월 2일 날 낮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내일 소식에 제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공항이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이 돼서 그 들어온 비행기 전세기 한 대 들어왔고요. 그리고 9월 2일 날 들어올 비행기가 9월 1일 날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무튼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공항 오픈이 된 거고요. 그러나 들어오는 입국자들, 그 외국인들은 그 유엔 기구라든지 국제 NGO, 그리고 외국 국가 뭐 수반이라든지 공간원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만요. 일반 투어리스트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대한항공 9월 29일까지 비운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갑자기 그 대한항공 그 전세기가 9월 4일날 잡혀갖고 지금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취소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정부에서 허가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신청 인원이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 인원이 40명이 안 됐습니다. 40명이 안 돼서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전세기는 안타깝게도 무산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되면은 쿠알라룸푸르를 일단 가서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있으니까요. 그 비행기를 환승해서 가는 방법,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카타르까지 가서 일단 중동 카타르로 거꾸로 날아갑니다. 카타르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한국 가는 직항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방법은 네팔에서 지금 카트만두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쿠알라룸푸르, 카타르, 도하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공기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좀 이따가 공항 오픈에 대한 소식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럭다운이 지금 9월 2일까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9월 1일부터 그 장거리 버스하고 국내선 다니기로 했는데, 지금 지방들도 마찬가지고 카트만두도 지금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선하고 장거리 노선 버스도 9월 16일까지 멀찌감치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16일이 돼봐야 합니다. 장거리 버스가 다닐지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이 될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른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시장. 네, 서울에도 서울시장이 있고 부산에도 부산시장이 있듯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시장을 보통 시장 그러는데, 여기 말로는 CDO라고 합니다. 지역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데, 카트만두 시장 비디아 슌다르 사카시가 코비드-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 증가하는 사례로 인해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요. 석가 시장님이. 아무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 카트만두 이 CDO 시장하고 이 석가 시장하고 계속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트만두가 네팔의 수도잖아요. 수도 시장이다 보니까는 그 장관들하고 회의도 많고, 뭐 다른 박타푸르 그리고 뭐 랄리푸르 시장하고도 회의 많이 했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카트만두 시장이 확진이 뜨면서 같이 회의했던 사람들 다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러니까 9월 1일 날도 9월 2일 날 럭다운을 해제할지 연장할지 이것도 가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원격 회의로 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카트만두 시장이
이렇게 그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원격 회의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했지만 정부기관 미팅은 대부분 사실은 직접 만나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가시장이 이렇게 감염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CMCC 코로나 그 중앙통제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이 감염이 확진이 뜨면서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자체 격리 들어갔었다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그냥 감염이 안 되는 걸로 끝났지만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트만두 시장 이 감염 사례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비대면 회의 이런 것이 정부에서도 더 많아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아무튼 그 카트만두 시장이 걸려서 좀 지금 정계에는 좀 약간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트만두, 박타프루, 랄리푸르 그 회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박타프루, 랄리푸르 지역 관리사무소 CDO는 9월 3일 0시부터 종료되는 금지령을 일주일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 CDO 지역 관리사무소에서는 합의된 사항을 내무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는 봉쇄령을 일주일 연장을 하고 택배 및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개시될 예정이며 세관에서 나오는 건축자재와 자재는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일주일 연장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택배, 그리고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서비스, 쌀 배달 서비스, 이런 그 긴급 서비스, 그 기본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건축 자재 이런 거 유통을 좀 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내무부에 냈습니다. 그 시점이 참 그래요. 그 카트만두 시장이 딱 확진이 뜨고 그러는 시점에서 그 카트만두하고 랄리푸르하고 박타푸르에서 그 지역 사무소에서 내무부에다 올린 겁니다. 원래는 사실 결정해도 되거든요.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정부에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봉쇄령을 할지 봉쇄령을 풀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상태라서 지금 지방도 한 40곳이 가까운 데가 자체적으로 봉쇄령을 내리고 풀고, 포카라 같은 경우는 짝수 홀수제로 지금 개인 차량은 다니게 하고 대중교통은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카트만두 밸리 시장들이 모여갖고는 모인 것은 아니죠. 원격 회의를 했으니까. 카트만두 그 석가 시장이 그 코로나 확진이 된 다음에 회의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원격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 책임자들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연장되면은 바로 뜨긴 하겠지만 일주일 정도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2주 가면은 국내선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장거리 버스가 시작이 되는 9월 16일에 얼추 맞춰집니다. 네,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코로나 소식하고 그 네팔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뉴스 2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집에서 격리된 코비드-19 환자에게 좋은 투자입니다.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그 손에 이렇게 병원 가면은 살짝 꼽아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수치가 나오는 혈액 내 산소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장치인데 저도 받아봤어요. 어디서 받아봤느냐? 병원에서 받아본 건 아니고요. 그 히말라야를 가게 되면은 고산이 오잖아요.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고산증이 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2000m에서 한번 측정해보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혈액 내에 이 정도 산소면은 그 높은 데 올라가도 그 고산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2000, 2500, 3000m 계속 체크하면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00m쯤 갔는데 벌써 산소 포화도가 적다. 그러면 그때는 그 약을 먹어야겠죠. 고산병 약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사용하느라고 저도 네팔 와서 한번 처음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얘기가 신문에 나와갖고 제가 좀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머무르는 무증상 코비드 환자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자택 격리 상태에 있는 환자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트리브반 대학 티칭 병원의 코비드-19 관리위원회 코디네이터인 산타 쿠마르 다스 박사는 집에서 격리된 사람들은 자주자주 산소 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산소 수치가 낮아지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있는 무증상 환자라도 산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다른 심각한 증상을 경험할 때는 병원으로 서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는 집에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스 박사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하루에 2번 이상 집에 격리된 코비드-19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환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비드-19에 대해 대중들에게 배포된 전단지와 기타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에서 격리된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 박사는 또한 정부 당국이 집에서 격리된 환자에게 어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 환자가 필요할 때 병원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있는 코비드 환자는 건강이 약간만 악화되더라도 병원으로 이송돼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는 모든 무증상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중적인 얘기죠. 그 마지막에 나왔던 지금 현재 네팔 상황으로 무증상 코비드 환자를 병원에 둘 수는 없다. 시설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무증상 환자는 너희들이 알아서 이게 뭐죠? 아까 장치 이름이 뭐였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측정을 해라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라 이겁니다. 정부에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한 여기 손가락에 끼는 조그만 사이즈예요. 마우스 한 반만한 사이즈인데 그게 한 2,000루피? 2,000루피 정도 해요. 2,000루피 뭐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는데 2,000루피면 한 2만원 돈 하죠. 2만원 돈인데 네팔 지금 경제 형편으로 봤을 때 지금 돈벌이가 계속 없고 그런데 지금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또 사기도 어렵고 그 뭐 정부에서 뭐 집에 그 격리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지금 뭐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게 엊그저께인가요? 여기 지금 잠깐 나왔죠. 기사에서도 그 무증상 코비드 그 확진 환자가 집에서 격리받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 호흡기 쪽이 안 좋아지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박타프르에서.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측정을 계속 하루에 한 2-3번씩 해봐서 거기 수치가 나오거든요. 수치가 저도 보니까는 110 뭐 하여튼 100이 넘어야 돼요. 100이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90 산소 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건 이상 신호가 오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옮기라 이런 겁니다. 그 카트만두에 계신 분들도 혹시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하나씩 구비하셔갖고 매일매일 좀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 체크하고 그 산소 포화도가 전반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당 체크 하시는 분들도 이거 유용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그 공항 소식입니다. 공항 소식인데 공항 프로토콜이 좀 바뀌었어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가트만두 공항은 이제 네팔 육군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정기 항공편이 정지된 지 5개월 만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9월 1일 밤부터 정기 항공편을 재개했습니다. 네팔 항공은 오전 10시에 일본 나리타로 출발했고
말린도 항공은 쿠알라룸푸르에서 9월 2일 수요일에 카트만두에 처음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이전만큼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객은 전세 항공편과 마찬가지로 코비드 안전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팔 육군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네팔 항공 할주로 리무진 버스가 승객들을 도착 터미널로 데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네팔 육군은 승객들을 승객 분류센터인 홀딩센터로 데려갈 것입니다. PCR 음성인 승객은 홀딩센터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집으로 가겠지만, 음성 테스트 보고서가 없는 승객은 검역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정기, 편도 PCR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은 9월 내내 계속됩니다. PCR 보고서가 없는 승객은 모든 필수 호텔 검역소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병이나 사망에 대비해 해외에서 온 네팔 비거주 네팔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네팔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과 해외 개발 파트너 대표들이 네팔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UN 직원 및 대표자, 그 가족, 그 하위 기관, 외교 공관도 네팔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국가의 네팔 공관으로부터 미리 비자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증명을 가져와야 하며, 코비드-19 위기관리센터 웹사이트에서 입국 양식을 작성하여 바코드나 인쇄물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승객이 이런 양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항공사는 탑승 시 승객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정기 항공편에서 네팔로 오는 모든 승객은 PCR 음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72시간 안에. 해당 항공사는 PCR 음성을 확인한 후에만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합니다.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간 후에도 14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승객은 지역 수준 코비드-19 관리센터에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집에 격리 중인 승객은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 센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항공사는 PCR 음성 승객과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객을 동일한 항공기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항공사가 모든 승객을 자체 비용으로 7일 동안 호텔 검역소에 보내야만 합니다. 정부는 정기 비행의 첫 번째 단계에서 외교 공간 직원, 국제개발 파트너 대표, UN 공간 직원 및 그 가족만 오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해당자에게 탑승권을 발급하는 동안 외교부 영사부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부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기준으로 정기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착 비자를 중단했으므로 비자를 받으려면 미리 해당 국가 네팔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적 또는 공식적 정부 업무를 맡기 위해 처음 네팔을 오는 사람의 경우 그의 임명서와 여권을 기준으로 여행이 허용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PCR 테스트를 포함한 다른 조항은 네팔인들과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팔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보건인구부에서 발행한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네팔 민간항공국은 항공사와 공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비드-19 지역 위기관리센터에서 선택한 호텔 목록도 공개되었습니다. 검역소에 머물러야 하는 승객은 사전에 호텔을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용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전세 및 정기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거 중요합니다. 정부가 언제든지 회의에 따라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관협의체에서 밤에 회의하면 그 다음날 비행기 못 옵니다. 전에 한번 보셨죠? 전에도 두바이로 날아갔던 비행기가
그 장관 협의체 그 결정 바뀌는 바람에 빈 비행기로 다시 돌아온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9월 2일까지 그 지금 여기 럭다운이 걸려 있는데 9월 1일 날 발표 안 났어요. 9월 2일 날 납니다. 하루 전에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4시 45분쯤 보건인구부에서 브리핑하는 코로나 브리핑, 거기 생방송하거든요. 거기에 다 귀를 기울여요. 오늘은 몇 명이 나왔지? 카트만두에 몇 명 떴지? 오늘 몇 명 죽었지? 관심사가 온통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슈를 지금 먹고 있는 게 지금 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뭐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뉴스가 거의 안 나와요. 다른 뉴스가 있어도 다 묻힙니다. 다 묻혀요. 잠깐 떴다가 그냥 묻히고. 아무튼 그 9월 1일이고요. 4만 명대로 시작했습니다. 4만 명대로 시작했고 카트만두 활성 환자는 5,558명. 전체 네팔의 30%가 넘습니다. 위중하고요. 그 감염되는 사람은 많지만 뭐 사망자는 적어요. 뭐 그것이 위안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들 좀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네, 쓰레기차가 왔네요. 쓰레기차가 오면은 저렇게 큰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끝나고 쓰레기를 좀 갖다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카트만두에서 계속 지금 코로나 소식과 네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새로운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실 분들은 알림 설정 전체 하시고 그 전에 구독 먼저 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매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